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버지니아주 프레와 길레인 맥스웰 사이의 소송에서 나온 법원 기록이랑 증언 녹취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맥스웰 본인의 증언, 또 주프레나 요하나 슈어버그 같은 다른 관련자들 진술, 그리고 경찰 보고서 같은 것들을 통해서요, 사건의 좀 핵심적인 부분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이 사실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이라는 그 굉장히 복잡한 퍼즐을 맞추는데 결정적인 조각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길레인 맥스웰의 2016년 증언 녹취록부터 또 주프레 측에서 낸 소송 문서들, 쇼버그 증언, 판비치 경찰 보고서 발췌 내용까지 아주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고요. 네. 주로 이제 앱스타인하고 맥스웰 주변에서 벌어졌던 일들, 특히 그 미성년자 성적 학대나 인신매매 의혹, 이런 아주 민감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공식 기록들을 통해서 길레인 맥스웰의 역할이 과연 뭐였는지, 또 그녀의 증언이랑 다른 주장들 사이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사건 관련 인물들 관계나 드러난 정황들을 좀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법원 기록이라는 공신력 있는 자료니까요. 이걸 바탕으로 좀 복잡한 사건의 핵심을 명료하게 이해하는 데 집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길레인 맥스웰의 2016년 증언 녹취록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때 맥스웰은 자기가 앱스타인을 위해서 전화응대 같은 그런 단순 업무를 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네, 그랬죠. 그러면서 버지니아 주프레를 처음 만난 기억이 없다거나 오히려 주프레 어머니가 딸을 앱스타인 집에 데려왔다 이런 식으로 좀 책임을 돌리는 듯한 증언도 했고요. 말하라고 해서 만났는지조차 기억이 안 난다고 했죠. 맞아요. 근데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들, 예를 들어서 주프레한테 앱스타인 마사지 시켰냐, 다른 수녀들을 모집하도록 훈련시켰냐, 이런 질문에는 기억 안 난다거나 아니면 그녀 이야기는 전부 거짓말 덩어리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부인을 해요. 뭔가 선택적 기억 같은 느낌도 드네요. 그렇죠. 특히 자신과 관련된 성인 간의 합의된 성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변호사 지시에 따른다면서 답변 자체로 거부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어요. 아, 그런 식으로요? 네, 이게 이제 다른 증언들하고는 완전히 정면으로 부딪히는 부분이죠. 요하나 쇼버그한테 마사지를 받은 건 인정했잖아요. 네. 그건 인정했지만 성적인 접촉이나 의도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고요. 앱스타인과의 관계나 클린턴 전 대통령과의 관계 같은 그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부인하거나 답변을 피했습니다. 앱스타인이 미성년자랑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 자체도 전혀 몰랐고 본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맥스웰의 증언은 전체적으로 보면 모른다, 기억 안 난다, 사실무근이다, 이런 어떤 방어적인 태도가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녀의 주장하고는 정말 완전히 대조되는 게 바로 버지니아 주프레의 진술이죠. 네, 맞아요. 주프레는 본인이 미성년자일 때 맥스웰한테 발탁돼서 앱스타인이나 다른 유력 인사들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그 영국 왕실의 앤드류 왕자하고요, 런던에 있는 맥스웰 아파트, 그리고 뉴욕, 또 앱스타인의 그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개인 섬, 이렇게 세 군데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아주 명확하게 진술했어요. 세 곳이나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에서 맥스웰이 그냥 옆에서 지켜본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심지어 지시까지 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아, 맥스웰 본인 주장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네요. 그렇죠. 완전히 배치되죠. 그런데 이 주프레의 주장에 좀 힘을 실어주는 듯한 또 다른 증언이 있잖아요. 바로 요한나 쇼버그, 이 사람 증언은 어떤가요? 네. 쇼버그 증언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분은 21살 대학생 때 처음에는 개인 비서인 줄 알고 고용이 됐는데 곧 시간당 $100를 줄 테니 발 마사지를 하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했어요. 개인 비서가 아니라 마사지 사로요? 그렇죠. 그리고 2001년 이스터에요. 앱스타인의 뉴욕 타운하우스에 있었는데 그때 버지니아 주프레, 앱스타인, 앤드류 왕자, 그리고 맥스웰과 함께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주프레 나이가 17살이었다고 하고요. 아, 그럼 시점이나 장소, 인물들이 주프레 주장하고 딱 맞아떨어지네요. 네, 일치하는 부분이 많죠. 특히 그 앤드류 왕자 캐리커처 인형,
그 BBC 쇼 소품이었다는데 그걸 가져와서 같이 사진 찍었던 일화는 정말 생생하게 묘사를 했어요. 아, 저도 그 부분 봤어요. 주풀의 무릎 위에 인형을 놓고 쇼버그 본인은 앤드루 왕자 무릎에 앉아서 사진을 찍었다고요. 네. 이런 구체적인 디테일들이 증언의 신빙성을 좀 높여주는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쇼버그는 또 앱스타인 마사지를 하다가 그가 자기 젖꼭지를 만져달라고 요구해서 그걸 거부하고 방을 나왔더니 맥스웰이 엄청 화를 냈다고 증언했어요. 맥스웰이 왜 화를 낸 거죠? 맥스웰 말이 당신은 여기 와서 당신의 일을 끝내지 못했고 내가 당신 대신 끝내야 했어요. 뭐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쇼버그는 이걸 듣고 앱스타인을 오르가즘에 이르게 하는 게 자기 일이었는데 그걸 못했으니까 맥스웰 본인이 대신해줘야 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증언했죠. 와, 그게 사실이라면 맥스웰이 정말 깊숙이 관여했다는 그런 정황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맥스웰이 앱스타인의 성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또 맥스웰이 동료 직원 에미 테일러를 자신의 노예, 슬레이브라고 불렀다거나 쇼버그 자신한테 카메라를 사주면서 제프리를 위해 누드 사진을 찍으라고 요청했다는 증언도 나왔어요. 노예요. 그리고 누드 사진까지? 맥스웰의 역할과 태도를 짐작하게 하는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판베치 경찰 보고서랑 앱스타인 저택 전 직원 증언도 좀 짚어보죠. 특히 후안 알렛이라는 직원의 진술이 좀 눈에 띄던데요. 네. 후안 알렛이. 이 사람은 앱스타인 저택의 전 관리인이었는데요. 경찰 진술에서 그 마사지사라고 불리던 여성들의 나이가 점점 어려져서 한 16살에서 17살 정도로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점점 더 어려졌다. 네. 그리고 맥스웰이 이 어린 소녀들하고 같이 위층 침실 쪽으로 올라가는 걸 목격했다는 증언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 알렛 씨는 맥스웰한테서 입 다물어라 뭐 이런 식의 협박을 받았다고도 진술했습니다. 협박까지요? 네. 그리고 이 앱스타인 사건에 연루된 이후에는 일자리 구하기도 너무 어려웠고 그들이 매우 강력한 사람들이라면서 두려움을 표현하기도 했어요. 아, 평범한 직원이 그런 권력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가네요. 경찰 보고서 자체에도 뭐 특이한 점이 있었나요? 네. 경찰 보고서를 보면 앱스타인 저택에서 뭐 성인용품, 딜도 같은 거나 성기 모양 비누, 또 누드 사진 같은 것들이 발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안에서 그런 것들이 나왔군요. 네. 그리고 보고서에는 세라 켈렌이나 나디아 마르신코바 같은 다른 인물들이 소녀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는 다른 증언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알레시 같은 경우는 켈렌이 소녀들한테 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는 걸 봤다고도 증언했고요. 그러니까 맥스웰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연루된 어떤 시스템 같은 게 있었을 가능성도 보여주네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기록들을 살펴봤는데요. 정리해보면 길레이 맥스웰의 그 전면적인 부인 혹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하고 버지니아 주프레, 나 요한나 쇼버그, 후안 알렛시 같은 여러 인물들의 아주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 사이에 정말 깊은 간극이 있다는 게 명확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맥스웰이 단순히 앱스타인이 여자친구거나 직원이 아니라 소녀들을 모집하고 성적 학대를 강요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언들이 여러 출처에서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기록들을 보면 정말 강력한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 얽힌 사건에서 진실을 밝혀낸다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또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맥스웰의 모르세 주장과 다른 사람들의 그 생생한 묘사가 이렇게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들을 보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상반된 이야기들 속에서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리고 이 사건 기록들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더 근본적인 질문은 없을지. 예를 들어 권력형 성범죄의 구조나 피해자 보호 문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